제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관절염 환자를 본 지도 벌써 30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절 통증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통증을 줄여들기 위해서 제가 고심을 하다가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통증 완화에 도움되는 방법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오. 자, 여러분 30년 넘게 관절 환자를 돌보신 분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의 정말 효과적인 해결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인지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강철 무릎 만드는 법. 한 발로 서라. 뭐야? 진짜요? 에게게 정말 저는 30년 넘게 뭐 굉장한 못 보던 방법, 새로운 방법, 신기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한 발로 서라. 아니 진짜 저도 뭔가 이 강철 무릎을 만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스페셜한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한 발 서기는 단순하게 일어나서 한 발 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이거 다 단순해도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두 분이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발 쓰기가 강철 무릎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한 발 쓰기는요. 저만 제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미국의 국립보건원 그리고 영국의 보건국에서도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관절염 예방과 통증 완화를 위해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오. 근데 이렇게 얼핏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한쪽 다리로 이렇게 서게 되면은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맞아. 드는데 이게 정말 한발서기의 관절염에 효과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엄지 공식 의심왕 제이슨 씨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의심 가질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발서기가 그렇게 효과가 좋아? 엄지의 제왕 이수찬 선생님이 적극 추천하신 이 한발서기 운동, 이 운동으로 실제 관절 통증을 완전히 극복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효과가 났을지 함께 보시죠. 여기 놀이터인데. 되게 어려워요, 저거. 오. 아 계속 걸리네 이거. 이건 이리 가까워. 할머니가 한번 해볼게. 잠깐만. 아, 이거 될까요? 어르신 같은데. 와, 와. 뭐야? 날아다니시는데? 뭐야? 그러면. 이 할머니 잘하시는데? 초등학생보다 더 잘하세요. 이제는 이게 거뜬하죠. 아무 이상 없어요. (75세) 야, 75세? 와. 아이들이 좀 버거워하는데요. 재밌네. 근데 저래도 괜찮을까요? 진짜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송한다고? 그러니까요. 아유, 예전에는 꿈도 못 꿨어요. 내가 어떻게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줄넘기하고 뛰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관절염 환자셨어요. 오. 여유 공간이 없어 보여. 저희 남편이 많이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셔가지고 폐암으로 해가지고 5년 동안 잘 관리하셔서 다 나았는데 그게 담도암이 또 다시 또 재발이 돼가지고 5개월 동안 큰 병원에서 고생하시는데 그거를 간병하면서 내가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 담도에다가 스턴트를 박아가지고 캄캄한 어두운 데서 일주일 동안 햇빛도 보면 안 되고 또 이 형광등도 불빛도 보면 안 돼요. 근데 안막 쳐진 데서 한 번씩 일어나다 보면은 침도 못 해서 계속 찢게 되는 거예요. 남편 간병하다 보니까 병원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이제 한의원 가서 침만 맞고 이제 계속 간병하는 상태에서
무릎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된 거죠. 간병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럼. 심할 때는 평지도 못 걸었어요. 망치로 팡팡 맞는 것 같은 그런 적이에요. 만약에 계단을 가게 되면 뒤로 뒤집어서 거꾸로 해서 내려가거나 양쪽 발을 딛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한 발 한 발 두 발 이렇게 딛고 내려가야 되겠더라고요. 아, 저거 정말 힘든 건데. 아저씨가 18년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고 났는데 이제 내가 마음을 놓게 되잖아. 근데 그때부터 이제 무릎이 걸을 수가 없어요. 아,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입원을 했어요. 입원했는데 혈압을 재니까 혈압이 150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50 이상 넘으면 수술을 못 시키더라고요. 관절 통증이 심한데 수술하고 싶어도 이 혈압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혈압이 높은 가운데 수술을 하게 됐을 때 뇌혈관이 뇌출혈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을 잘 조절한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머리를 위로 올릴 수가 없어요. 어지러워서. 밑으로 내릴 수도 없어요. 내가 왜 이럴까? 말이 잘 나오지가 않고. 어눌해진 건 사실이에요. 동색이야. 아, 관절염으로 시작했는데 혈압약도 먹게 되지, 콜레스테롤도 높아지지, 뇌경색약도 먹게 되지, 그러니까 뇌까지 이제 안 좋게 된 거죠. 좋아, 좋아, 좋아. 아이, 좋아, 좋아. 야, 진짜 건강해지셨네요. 진짜 아프셨던 게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옛날에 할머니가 아파서 같이 놀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지금은 같이 놀아서 좋아요. 주위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제가 관절염이 심할 때는 아예 못 걸었어요. 그런데 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짠. 짠. 한발서기 운동. 한발석이라니. 한 발을 뒤탱하면서 서 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근육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을 계속 하기 시작했었어요. 이걸 할 때는요, 10초씩 약 10회에서 15회 정도. 그렇게 꾸준히 해주시면 무릎이 튼튼해져서 좋아요. 오. 자세가 좋으시다. 야, 안정돼 있어요. 한치도 흔들림이 없는데요? 이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요, 이거 못 하신 분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못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잡고, 의자에 잡고 서서 애발쓰기 운동,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길어요. 처음에 관절염이 심한 사람. 제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못 했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이 애발쓰기 운동을 계속 하던 게 좋다고 그래서 이때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1년 이상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좋아지고 튼튼해진 거예요. 무릎 관절이. 그러면 저렇게 강철 무릎을 갖게 된 원동력이 아까 그러면 한발석이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믿음이 가네요. 예. 그 한 발 서기를 하면 반대쪽 다리는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 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버텨야 되겠죠. 버티는 가운데 종아리, 허벅지, 그다음에 엉덩이, 허리까지 근육에 힘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전신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근육이 균형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이제 출산한 다음에 좀 깜짝 놀란 게 한 발로 이렇게 서세요 하는 운동을 제가 실제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출산하면 골반이 커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산후조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자세로 인해 갖고 골반이 틀어진 경우들이 많아요.
이럴 때 한 발로 서게 되면요, 이 틀어진 게 균형이 잡히면서 재정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뼈와 뼈 사이 연골 같은 것도 통증도 많이 줄여주고요, 관절염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들 얘기를 해드리죠. 생각해보니까 이게 한발서기를 이렇게 잘 하려면 이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균형하면 이 코어 힘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코어에도 힘이 들어가면 어쨌든 전신 운동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관절 통증이 전혀 없는 특히 이제 어르신들한테 저희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운동이에요. 이런 한발서기와 연관된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영국에서 한 1,700여 명의 50에서 75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7년 정도를 추적 관찰했을 때 10초간 잘 버틴 그룹과 10초간 못 버틴 그룹을 나누었는데요. 10초간 버티지 못한 그룹에서 사망률이 무려 84% 정도 높았다. 엄청나죠? 괜찮네요. 겨울에 괜찮아요. 거창하게 어디 나가서 피트니스를 맞아요. 찾아갈 이유가 없네. 아, 그럼요. 진짜 운동은 대단한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게 운동이죠. 맞죠. 그러니까 매일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매일 해야지 어려운 건 두 번 다시 못 합니다. 그래서 한발서기 운동이 관절염뿐만 아니라 김경자 씨한테는 뇌경색 후유증을 좀 막아주는, 예방해주는 역할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한발서기가 관절염에는 좋겠지 했는데 혈관 건강까지 영향을 미쳐요? 한 발 서고 있으면 정말 평생 안 쓰던 발가락의 근육들을 처음 쓰게 돼요. 맞아, 발에 힘이 막 버티려고 들어가요. 발가락에 힘 준다는 말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짜주는 힘이 결국 심장으로 보내는 혈류를 강화시킬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혈액순환의 개선에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발서기가 결국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할머니 우리 원목 도자. 좋아, 좋아. 여기서 이긴 사람은 또 뭔 내기? 오목. 양반다리하고 저렇게 하시기 쉽지 않을 텐데. 양반다리하고 저렇게 하시기 쉽지 않을 텐데. 그전에는 못 앉았었어요. 못 앉았는데 지금 좋아져서 그렇게 앉기도 하죠. 히히히. 할머니 이긴 것 같은데. 짠. 아 배고파. 하나님 배고파. 밥 줘. 자, 맛있는 밥 해줄게. 그거 정리하세요, 그거. 두부를 으깨가지고 계란하고 파프리카를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랑땡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두부로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전처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꼭 한 가지 또 먹어야 될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필수로 먹고 있어요. 그게 뭐죠? 꼭 먹는 거. 바로 이거예요. 짠! 한번 보시겠어요? 뭐예요? 젓갈이에요? 예쁘다. 한번 보시겠어요? 짠! 너무 예쁘죠? 예쁘기도 하지만 맛도 좋아요. 프리쳐서 피클이에요. 연근하고 비트하고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달콤하고 새콤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식초만 넣습니다. 제가 설탕 없이 피클 만드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설탕은 전혀 안 넣어요. 소금도 안 넣어요. 내가 가시네. 너무 시큼하지 않을까? 연근은 1분에서 30초 정도요. 연근을 삶아가지고 거기 느리양 물을 갖다가 찬물로 해서 헹궈내야 돼요. 물 600ml면은 식초 300ml.
그렇게 넣어가지고 뜨거울 때 부어가지고 놔뒀다가 먹으면 아삭아삭하니 되게 맛있어요.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건 바로 먹어도 되는데 상온에서 약 한 하루? 그럼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이거를 2주로 해서 하루에 한 2쪽씩 그렇게만 먹어도 꾸준히 먹어도 좋아요. 우와, 우리 지우 이거 되게 잘 먹어. 뇌물 너무 좋아. 그지? 응. 되게 맛있지? 와, 아이들이 잘 먹을 애들이 정도면. 저렇게 먹으면 표정도 괜찮은 거 보니까 맛있나 봐요. 넌 거기도 먹어봐. 우리 목표는요, 우리 딸한테는 내가 얘기 안 했지만 14박 15일로 남프랑스 이 무릎을 걷고 많이 걷는데요. 거기 가려고 좀 도전하고 있어요. 6월 달에 간대요. 한번 가려고요. 좀 주책이지요?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럼 무릎 건강하셔야 돼요. 그 저는 그 김경자 씨가 매일 드신다고 했던 그 피클도 너무 눈길이 갔어요. 비트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한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염증, 항염에 좋으니까 아마 뭐 관절염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비트나 연근을 보면요, 칼륨이 높아요. 칼륨이 높다라는 거는 결국 나트륨 배출을 용이하기 때문에 혈압 조절에 좋고요. 칼륨은 이 근육을 수축하는 데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심장 근육을 수축하니까 혈액순환이 좋겠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단 칼륨이 높다라는 건 신장 질환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